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K-팝 역사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을 남긴 류아영 사건의 시작과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류아영은 원래 연기자를 꿈꿨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아이돌 세계에 먼저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 선택은 곧 그녀의 삶과 이미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거울 앞에서 대사를 외우며 꿈꾸던 무대는 사실 조명과 박수 뒤에 훨씬 더 냉혹한 경쟁과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티아라에 합류한 뒤 그녀에게 쏟아진 관심은 따뜻한 기대와 환영이 아니라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은 팀 내에서 새로운 멤버를 향한 날카로운 불신과 의심이었습니다. 당시 팬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등장하자마자 막내 자리를 빼앗았다느니, 누군가의 파트를 가져갔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며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는 빠르게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중의 관심, 그리고 일부 팬들의 반발까지,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류아영은 자신도 모르게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가 이렇게 단순히 환영받지 못한 신입의 고군분투로만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쌍둥이 언니 류효영이 이미 방송활동과 드라마 출연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사람의 등장이 전략적인 그림인지 혹은 우연한 흐름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닮은 외모와 비슷한 분위기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한 스토리는 언론에 새로운 화제를 제공했지만 그만큼 비교와 경쟁의 부담을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먼저 성공할지, 누가 더 주목받을지, 누가 더 대중의 마음을 훔칠지, 그 모든 시선이 두 사람을 둘러싸며 긴장감은 서서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여전히 낯선 환경과 까다로운 규칙 속에서 류아영은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기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민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혼란은 결국 훗날 거대한 폭풍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빠르게 새로운 천사 같은 이미지로 받아들였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티아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논란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류아영이 티아라에 합류하기 전 그녀가 품었던 꿈은 아이돌이 아니라 배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따라하고 감정 연기를 연습하던 그녀에게 연기라는 세계는 현실과는 다른 숨쉴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연기자의 꿈은 류아영에게 더 큰 동기가 되었고, 거울 앞에서 혼자 장면을 재현하며 몰입하던 순간들은 그녀의 일상이자 유일한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이돌 세계로 먼저 들어가게 된 것은 철저히 회사의 선택과 기획의 흐름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녀가 가수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며 랩 포지션을 제안했고, 데뷔 준비 기간은 매우 짧게 주어졌습니다. 아직 현장 경험도 없는 그녀는 갑작스러운 결정 속에서 빠르게 적응해야 했고, 결국 인기 걸그룹 티아라의 새로운 멤버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상급 인기를 누리던 그룹에 늦게 합류한 만큼 그녀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팬들은 기존 멤버들과의 케미와 실력 검증을 기대했지만 무대 뒤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가운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막내 자리 교체 문제와 파트 배분 논란이 불씨가 되어 류아영을 향한 의혹과 비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티아라 관련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유독 그녀의 파트만 비추천이 몰리고 조롱 댓글이 달리는 현상은 금세 퍼졌습니다. 특히 데뷔 멤버들에게만 슬로건과 배너가 몰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며 응원조차도 균형이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팬들은 그녀를 처음부터 지켜본 멤버가 아니라 스캔들 이후에야 이름을 알게 되었다며 거리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새로운 멤버에 대한 불신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쌍둥이 언니 류효영의 존재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분석하려는 언론의 시선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연예계는 언제나 새로운 서사를 원했고, 쌍둥이 자매의 데뷔라는 소재는 매력적인 기사거리였습니다. 닮은 외모, 부드러운 분위기, 그리고 함께 연습생 생활을 했다는 점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비슷함이 두 사람에게는 부담이자 짐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빛나는지, 누가 더 주목받는지, 누가 더 빠르게 자리 잡는지가 끊임없이 비교되었고, 결국 이런 시선들은 그들에게 불필요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류아영은 조용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부모님과 함께 자라며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받은 그녀는
방송에서도 예의와 솔직함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중에게 순하고 착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졌고 티아라의 새로운 천사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시간이 흐르며 완벽하기만 했던 외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무대 뒤에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감정과 긴장감이 쌓이고 있었고 그것은 훗날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서막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여름은 티아라와 류하영 모두에게 가장 큰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발목 부상으로 콘서트 스케줄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 결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논쟁의 중심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연 직후 멤버 일부가 의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남기면서 상황은 빠르게 불붙었습니다. 단순한 응원이나 다짐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대중은 이를 류하영을 향한 간접 비난이라고 해석했고 그녀 역시 때로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글을 올리며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짧은 문장 몇 개가 거대한 오해의 시작이 되었고 온라인에서는 멤버 간의 갈등을 의심하는 수많은 분석글과 영상이 확산되었습니다. 여론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무대에서의 표정이나 동선 하나하나를 근거로 삼아 왕따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티아라의 이미지는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오해라고 했고 누군가는 명백한 따돌림이라고 주장했으며 모든 시선은 티아라 내부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논란은 며칠 만에 폭발적으로 퍼졌고 티아라의 활동은 이전과 같은 활기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류하영은 상처받은 피해자로 받아들여졌고 왕따 피해자라는 프레임은 대중의 동정과 지지를 빠르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2년 7월 말 소속사는 개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류하영의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여론은 더욱 격렬해졌고 티아라의 스케줄은 줄줄이 취소되며 팀 전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광고와 방송 섭외가 끊기며 그룹의 인기는 급속도로 내려갔고 소속사는 강한 비판을 받으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설명을 내놓았지만 상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정하려는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여러 루머까지 뒤섞이며 사건은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시기 대중이 가장 강하게 믿었던 것은 류하영이 명백한 피해자라는 서사였습니다.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과 영상 편집본이 빠르게 퍼지며 그녀를 향한 동정과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티아라 멤버들은 사실상 반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어떤 말도 여론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때 드러난 부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었고 일부는 시간이 지나며 사실 여부조차 의심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대중은 하나의 프레임을 강하게 믿고 있었지만 사건의 이면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들과 더 복잡한 흐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2012년의 논란은 단순한 트윗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몇 줄의 글이 오해로 번지고 그것이 폭풍이 되어 팀 전체를 흔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누구도 스스로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메시지와 증언들은 당시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는 전환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류하영 논란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 이후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온전히 피해자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공개된 여러 메시지와 증언은 기존의 인식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을 준 것은 아름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위협적인 표현과 거친 말투가 담겨 있었고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거나 맞자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단순한 왕따 프레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갈등의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막내였던 아름이 불안함을 느껴 다른 멤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증언은 대중이 믿고 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스태프들의 증언까지 등장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콘서트 직전 병원에서 발목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이나 기자들 앞에서는 부축을 요청했지만 차 안에서는 멀쩡히 걸었다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미지와 상반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포메이션을 다시 맞추는 상황에서 그녀가 호텔에서 네일 케어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오며
여론은 단순한 피해자 서사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소속사가 처음 발표했던 입장과도 연결되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한 전직 스태프가 2017년 직접 밝힌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대중이 믿어왔던 해석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속되던 갈등이 단순한 일방적 따돌림이 아니라 팀 내부의 소통 문제와 태도의 충돌이 복합적으로 쌓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자매의 행동이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류화영을 향한 대중의 지지는 굳건했지만 증언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쪽의 잘못으로 단정하려 했던 판단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흐름을 되돌아보면 당시의 여론은 지나치게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영상 몇 개, 게시물 몇 개만으로 진실을 판단했던 분위기 속에서 멤버들에게 돌아간 비난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등장한 메시지와 증언들은 사건이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조차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구조였고, 오해와 갈등 그리고 감정이 얽히며 폭발한 것이 바로 2012년의 파국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진실을 보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감정과 여론에 휩쓸려 한쪽의 이야기만 믿었던 것일까? 여론이 만들어낸 프레임과 실제 내부에서 일어난 일 사이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빈틈들이 존재해 있었고, 그 빈틈은 사건이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 류화영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증언과 메시지가 공개되며 여론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녀의 태도와 말들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방송에서 스타일리스트가 류화영이 미용실 직원을 샴푸라고 부르며 비하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건은 다시 확산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해당 발언이 편집된 것이라는 해명도 있었지만 제작진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방송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류화영은 직접 SNS에 루머라며 글을 올렸고 이후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불필요한 추측이 더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일부는 스타일리스트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비판했지만 다른 일부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며 문제되는 장면이 실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의 충돌은 여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사건의 진실은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디스패치는 해당 미용실 직원을 인터뷰하며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를 내놓았고, 소속사는 류화영이 언니에게 농담처럼 말한 표현일 뿐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계속 엇갈리면서 사람들은 어느 쪽 이야기가 진실에 가까운지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무렵 또 다른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방송인 LJ가 SNS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교제 중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류화영 측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반박했고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류효영은 LJ에게 게시물 삭제와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댓글을 남기며 갈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LJ는 관계를 계속 주장하며 사진과 대화 내용 그리고 호텔 예약 정보까지 공개했지만 두 사람 모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법적으로 판단될 만한 증거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양측의 다른 주장만 남긴 채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논란은 류화영의 이미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갔지만 2017년과 2018년에 불거진 사건들은 대중의 인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청춘시대와 매드독 등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개인적인 논란이 겹치며 이후 활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SNS 활동도 점차 감소했고 방송 출연 역시 드물어지며 그녀는 조용히 활동을 이어가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티아라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재조명되는 이슈였으며 관련 기사나 영상이 다시 확산될 때마다 그녀의 이름은 항상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단순한 과거의 스캔들이 아니라 K-팝 역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오래 이어지는 논쟁 중 진실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대중의 시선 역시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지금도 사람들의 관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